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한국갤럽이 조금 꼬리를 좀 슬슬 내리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또 물론 이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충폭 이상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견고한 상승 기조를 저는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갤럽에서도 꼬리를 결국 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도 조사했지만은요, 이번은요, 이례적으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요. 자, 민주당이 완전히 흔히 얘기해서 폭망하는 길로 빠져들고 있다. 이거를 이 갤럽에서 조사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20대의 지지율이 아주 완전히 빠지고 있다. 이것도 갤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갤럽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민노총이 아주 여러분들께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민노총은요, 가입할 때서부터 아예 이 진보당에 가입하라. 요런 또 이 서약을 또 이 강조한 사례들도 이미 보도된 바 있는데요. 자, 민노총이 말이죠, 이 조합비를 걷어가지고 이 진보당, 이석기, 통진당 여기에 지금 지원해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말이죠, 이 관련 내용을 대대적으로 지금 수사에 나서고 있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요, 이번에 이제 오염수, 우리 이제 조사단이 일본을 어제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이제 죽창가를 부르려고 작심으로 달려들고,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 투쟁 노선을 오염수 문제를 계기로 해서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는요, 전부 다 기승전, 이재명, 김남국, 송영길, 방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이 민주당의 이런 문제는요, 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하고도 정반대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요, 오염수와 관련해서 IAEA가 검증만 잘한다면, 우리 정부하고 협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좋다,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회에서 밝힌 바 있는데, 당시 정의용의 입장하고요, 현 윤석열 정부하고 입장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이번에 이 후쿠시마 이 오염수 이 조사단으로 갔던 단장은 바로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아니, 문재인이가 임명한 과학 전문가예요. 과학 전문가가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과학적인 연구 자료를 갖다가 이 분석하고 해석한다. 그러면 과학자가 아니고 그 사람은 정치인이죠. 그래서 과학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이 사람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일본에 파견했는데, 자, 입장도 문재인 때하고 똑같고 사람도 조사하는 사람도 문재인 때 사람이고, 그런데 민주당만 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 당시는 이재명이가 대표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별로 없었잖아요. 달라진 거는 이재명이가 달라졌고, 이재명이는 단군일의 최대의 범인이다. 요것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우리가 더 이상 분석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쌍방울의 김성태가 어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에서 매우 중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선관위가 사상 최고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이딴 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전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요, 제대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고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환곤 탈퇴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고, 또 내부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요,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의 호감도는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3일하고 23, 24, 25일 날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호감도 변화를 보니까요, 이 국민의힘은 이 호감도 조사할 때 제가 이거 한국갤럽 꼬리를 내렸네, 이거 추세, 민심의 큰 무서운 이 흐름에, 도도한 흐름에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네, 이렇게 갤럽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정당 호감도 변화를 조사하면서 국민의힘은 3월 전대에서 새 지도부를 선택했다라는 것도 알려줬고, 민주당은 4월 이후 21년도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5월에는 김남국 코인 의혹이 있었다, 이런 점들을 전부 명시한 상태에서 호감도를 조사했더니요, 민주당에 대해서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30%, 그리고 5년 내 민주당 호감도로 볼 때 최저치로 되어 있습니다. 30%. 그리고요,
2021년도 4월에 30%에 의해서 2년 만에 다시 최저점을 찍은 거예요.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무려 60%.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떠냐? 국민의힘은 호감이 간다가 33%로 3% 정도 높아요. 비호감도는 58%이기 때문에 2% 정도가 낮습니다. 예. 민주당은 60%니까요. 뭐 정의당이야 호감이 19%고 비호감이 67%.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그러면은 21대 총선 직후인 2020년도 6월과 비교했을 때 민주당 호감도가요. 20대, 30대, 40대에서 크게 낮아졌어요. 20대 총선 직후에 이 호감도는 46%였습니다. 이번에는요 21%로 무려 25%나 21%이기 때문에 25%나 빠졌어요. 30대 호감도는 26%가 낮아진 30%, 40대 호감도는 당초 63%에서 41%까지 줄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 허리가 완전히 바탕과 허리가 다 무너지는, 그래서 민주당의 붕괴는 시간 문제다. 예, 이재명의 방탄은 이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끝없이 올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힘은 4%가 올라서 36%, 민주당은 2%가 하락해서 31%, 무당층이 29%로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요. 긍정평가는 외교가 42%고 경제민생이 5%, 그리고 이 부정평가도 외교가 34%입니다. 경제민생이 똑같이 1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의미는 바로 뭐냐? 이제는 친민주 성향의, 그러니까 민주당에 경사된 그러한 지금 이 여론조사는 더 이상 국민한테 먹히지 않는다. 이거를 자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대해서는요, 이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민노총의 이 회계 문제. 이러니까 이 민노총에서는요, 이 회계 투명성, 정부의 개혁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겁니다. 왜? 씀씀이가 잘못됐으니까. 집행이 불투명하니까. 그리고 집행돼서는 안 되는 정치 작업으로 집행이 됐으니까. 이걸 걸리면 전부 영창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 아무리 그래도 피할 수 없어요. 지금 경찰에서 말이죠, 대대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민노총의 건설노조에 윗선이 개입이 돼서 이 진보당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갔고, 그리고 노조 요원들을 갖다가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건네기 위해서 동원을 했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은폐를 위해서 회계장부를 고치고 수정하고 말이죠. 예,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자세하게 좀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요, 액수로 보면요, 억대가 넘어요. 그 옛날 민중당 행사,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당은요, 이 민중당은 통진당의 잔당들이 가서 만든 게 민중당이고요. 이 민중당에 대한 이제, 이거 통진당 잔당들이야? 이 평가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의심과 비판이 커지니까 슬그머니 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타서 이번에 강성희가 전주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이 통진당 잔당 세력이 국회까지 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옛 민중당 행사의 노조비 4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이 불법 후원에, 예, 지금 노조원들로부터 돈을 걷어가지고 민중당을 갖다가 불법으로 후원한 금액이 지금 현재까지 8천여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1억 2천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많은 회계의 불투명성과 불법성이 지금 경찰에 의해서 포착이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석기 석방대회에 옛날 민주당 현 진보당 행사에 수천만 원을 4천만 원을 송금한 혐의가 우선 있습니다. 그리고요, 노조 직원들을 동원해서 민주당에 후원금을 내라고 지시하고 노조비로 돈을 보전해주는 수법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예, 당연히 진보당은 민주당과 똑같아요. 전부 다 부인하고 있죠. 부인하면서 거꾸로요, 불법적인 여론몰이, 정치 탄압, 엄중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이석기 석방대회는 민중당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다.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의 이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우선요. 어제 말이죠. 이 6명, 이 건설노조 간부 6명을 지금 소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옛날 민주당 행사의 노조비 4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 즉 횡령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6명은 2019년도 민중당의 각종 행사에 수십 차례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노조 계좌에서 행사 관련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을 썼다고 하고요. 선거자금과 그다음에 선거 행사 지원은 물론이고 이석기 석방투쟁에도 노조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이 A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노조비를 또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까지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노조가 민중당의 후원금을 건네기 위해서 노조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정황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정 당체가 특정 정당을 훈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건설노조 산하에 있는 서울 경기 북부 건설지부도 2020년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중당의 후원금을 건네기 위해서 노조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을 했는데요. 간부들이 팀장급 직원들에게 뭐라고 지시했느냐? 개인 계좌로 민중당에 후원금을 내면 이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10여 명의 직원이 지시에 따라서 후원금을 보낸 걸로 되어 있고요. 지원 직원들이 후원금 납부를 인증하면 노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직원들에 주었다는 겁니다. 왜? 현금 인출해서 줘야 안 걸리니까. 불법이 안 나오니까요.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경찰은요, 지금 어떤 혐의를 포착하고 있나, 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현찰로 빼주고, 이런 과정에는 건설노조의 윗선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요, 경기 북부의 건설지부, 그 다음에 서울 경기 북부 지부, 요런 데가 수사 대상이었는데, 지금은요, 수도권 북부지역본부도 수사 대상으로 확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지난 24일 날 건설노조 소속인 김모 서울지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설노조 간부들이 사실 은폐를 위해서 회의장부를 파기하거나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지금 내에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경찰은요, 2019년도 건설노조가 특별당비 명목으로 노조원들로부터 1인당 3만원에서 27만원씩을 걷어갖고 민당 측에 건넨 정황도 포착해서 수사를 쭉 진행해 왔고, 현재까지 총 불법 후원 금액은 8천여만 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래서 지금 건설노조 산하지부 한 군데서만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수사가 확대될수록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수억 원대의 노조 자금이 결국은 민중당, 진보당, 통진당 계열 정당으로 전부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문제는요, 이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이렇게 돈이 지원이 된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 경찰의 수사가 이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김성태가 이 재판에서 아주 폭탄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가 말이죠, 이 최근에 이 재판이 열렸어요. 바로 이제 어제 재판이 열렸는데, 어제 재판에서요, 우선 본인의 횡령 혐의,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철저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북 송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 뭡니까,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횡령은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뇌물, 이화영에 대한 뇌물하고 그 다음에 이 대북 송금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성태는요, 외국한 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재판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재판장에 직접 이번에 나왔고 발언까지 했어요. 자, 재판부에서 이 재판에 있어서 시작에 앞서서 재판부에 두세 번씩이나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 점이 상당히 좀 특이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김 회장 측에서는 변호를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피고인 김성태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횡령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법 영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 재물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 거를 불법 영득 의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김성태 대변, 이 변호인 측에서 얘기는요, 문제가 된 비상장 회사들은 사실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에 해당되고, 이들에게 조달된 자금은 모두 피고인의 주식 등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됐다.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서 회사와 금융기관 모두 피해가 없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피고인과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관계 회사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횡령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진 그 자체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못해서 배임 범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대북 송금 그리고 이 뇌물에 대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피고인은 계속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 변호인 접견도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검찰 측에서는요, 재판 지연이 우려되니까 빨리 구체적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쪼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거는 이렇게 해서 목소리가 그 고성이 오가면서 이 법정이 상당히 난장판이 됐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 김성태가 직접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해서 한 발언은 뭐냐?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을 했는데요. 회사의 수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압수수색이 됐다. 함께 기소된 양성길과 재경총괄본부장인 김모 씨는 각각 사촌형 그리고 매제 관계다. 모두 내 지시를 받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작해 달라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김성태 이러한 이 입장 발표, 앞으로 재판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 선관위가 말이죠. 선관위가 창설 이후에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런 보도가 아주 이 언론에 회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선 제일 큰 것은요. 이 고용 세습,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 딸들이 그 좋은 공무원 자리, 그 좋은 선관위 자리를 꿰찬 거예요. 이게 6명이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래 4명으로 알려졌었는데 6명. 여기에 더해서 말이죠. 고속 승진을 했다는 겁니다. 초고속 승진. 야, 그리고요. 박찬진 사무총장은요.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특채가 된 의혹을 받는 인간들 4명을 결제했다는 거예요. 야, 이러니까 이게 썩어 빠진 선관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이 선거 관리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완벽성. 이미 속구리 투표 때문에 난리가 난 적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북한이 선관위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해킹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이라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의 이 북한에 의한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이 선관위. 모든 것은 독립성.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모든 것은 소설이라고 하면서 지금 수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묵비권 아니면은 방어권이라는 미명하에 자 선관위는 독립성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보안 점검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전면 부인해 왔어요. 이번에는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말이죠. 이런 비판 여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선관위원장은요. 누구냐? 노태학이에요. 노태학은 좌파 판사입니다. 노태학은요. 이 좌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국 선관위가 좌파로 넘어간 거나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22년도에 이 김명수가 임명한 사람이 바로 노태학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선관위를 제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사상 초유로 말이죠. 자녀 특혜 채용과 이 해킹 논란으로 해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사무총장은 장관급 대우까지 받아요. 그리고 사무차장은 차관급까지 받는 최고위직 두 사람이 동시에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거 갖고 안 된다. 이건 꼬리 자르기 사태다. 그러니 노태학이 빨리 물러나고 사퇴하라. 그래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환골탈퇴하라. 예. 그리고 선관위는 그동안 독립성을 방패로 해서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느냐.
견제받지 견제를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의 탑2, 두 사람의 자진 사퇴만으로는 조직 개혁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민국 수석대변인 그리고 이만희 의원도 입장문을 내가지고요.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에 대한 임용서부터 승진까지 챙기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 의혹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6건의 고위직 자녀 임명 사례를 보면 임용 후 승진까지 한 사례가 6건 중에 5건이나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것이죠. 예, 기가 막히죠. 자, 그 원인은 바로 뭐냐? 선관위가 독립성을 방패 삼아서 외부 감시도 받지 않고 자기 자정 능력은 또 이미 잃어버렸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다 어디서 오느냐? 문재인이가 선관위를 갖다가 좌파 인사로 다 채우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자, 어느 정도로 좌파 인사가 꽉 차 있느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요. 참 어마어마한 좌파 인사들로 꽉 차 있어요. 예. 우선 말이죠.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태하기는요. 2022년도에 알박기 김명수 임명 그 다음에 나머지 8명 중에 2명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남대진과 조병현 나머지 우연들 선관위 우연들은요.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우연들 6명은 문재인이가 전부 다 임명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이 무려 6명이나 됩니다. 김필곤 상임의원 그 다음에 이승택 정은숙 의원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한 사람은 김창보 박순영 그리고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은 조성대 그래서 6명은 이 좌파 계열이고요. 2명만 우리 우파 계열이에요. 8명 그리고 이제 9명이니까 뭐 사실상 7대2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자기네들 멋대로 선관위를 운영하고 감사는 피하고 이런 데 비해서 말이죠. 이 권한은 막강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자, 범죄 혐의의 장소 출입권을 가지고 있고 자료 제출 요구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동행 또는 출석 요구권도 가지고 있고 증거물품 수사권, 현장 조치권 그래서 수사기관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선관위가 정치적 성향은 완전히 좌편향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컨대 조성대 같은 경우에는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출신인데 2011년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을 지지하면서 만세라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미 조혜주 전 상임의원은 3년 임기를 마친 작년에 이 문재인에게서 비상임의원으로 재임명됐다가 논란 끝에 사의를 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관위 구성 자체에도 굉장한 문제가 많고 좌편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관리 업무 자체도 좌편향적인 상황으로 운영돼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관련 시스템도 불안정해요. 왜? 지난 5년간 선거 관리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2020년도에는 2만 건, 21년도에는 3만여 건, 2021년도에는 거의 4만 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선관위 해킹이 왜 무섭냐? 북한 해킹이 선거인 명부가 유출되거나 아니면 투개표 조작 또는 선거 시스템 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에서 보안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이제 총선 있잖아요. 거부하다가 마지못해서 여론의 압박에 밀려서 겨우 지금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선관위는 말이죠. 지금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체 특별감사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처음부터 이 감사원 감사 이런 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결국은요. 특혜 채용의 이러한 외부의 압박을 독립성을 이유해서 끝까지 버텨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런 제살깎기식 큰 폭 개혁은 어렵다. 자,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제대로 된 선관위 개혁 조치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오염수 지금 문제와 관련된 시찰단 이 객관성 문제는 별도 이 내용은 좀 내용이 많아요. 많이 좀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별도 방송을 편성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